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6년 제3회 기출문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식 집진장치의 분집, 포집 원리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세정식은 물을 이용해서 먼지를 집진하는 장치죠. 첫 번째는 물입자와 충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한 입자를 확산하고요. 세 번째는 응집을 통해서 우리 먼지를 집진합니다. 충돌, 확산, 응집 3가지인데요. 차단까지 하면 4가지, 그죠? 4가지 적으시오 했으니까 4가지 다 기억해야겠네요. 충돌, 확산, 응집, 차단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법규의 내용 중요합니다. 가스상 물질의 측정 방법 중에서 검지관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에 측정 위치 3가지입니다. 검지관으로 측정할 때의 측정 위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가 됩니다. 자, 검지관을 이용해서 근로자의 호흡기에서 측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그죠? 현재 가스상 물질이 발생되고 있어요. 발생되는 물질에 근접해서 검지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 작업 행동 범위에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 그죠? 자, 이렇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호흡기에서 채취해서 근로자 호흡기에서 나오는 가스상 물질 측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스상 물질이 발생되고 있는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작업자가 주로 작업하는 주 작업 위치에서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전체 환기를 실시하는 목적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전체 환기는요, 희석 환기죠. 유해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농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죠? 작업장 전체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공기를 희석하여 유해인자의 농도를 낮춘다. 자, 이렇게 농도를 낮추니까 유해물질 농도가 감소되고요. 건강에는 좋아지겠죠, 그죠? 유해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 건강을 유지 증진한다. 예를 들어서 폭발성 가스의 농도가 낮아지면 폭발성 가스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예방할 수 있겠죠? 화재나 폭발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실내의 온도, 습도를 조절한다. 이 중에 3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환기를 실시하는 목적은 첫 번째, 공기를 희석하여 유해인자 농도를 낮춘다. 두 번째, 유해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 건강을 유지 증진한다. 세 번째, 화재나 폭발을 예방한다. 네 번째,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할까요? 자연환기는 우리가 실내 개구부를 열어서 자연으로, 그죠? 실내 온도 차에 의하여 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강제환기, 기계환기는 이제 국소배기 장치 같은 기계를 이용한 환기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기와 비교하여 강제환기, 기계환기의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 적으시오. 첫 번째, 이제 기계환기의 장점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에어컨을 가지고 이제 환기를 하거나 한다면요, 원하는 온도로 딱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업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환기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환기를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양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기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팬이 돌아가는 소음 진동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들겠죠, 그죠? 운전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장점 두 가지는요. 작업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환기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단점은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 예, 운전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소요된다. 두 가지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인체의 열교환을 나타내는 열평형 방정식을 적고 각 요소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적으면서 또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S는 뭐였습니까? 열의 축적이 된다. 그죠? 열 축적은 M이었다. 그죠? 대사열이죠. 우리가 대사를 통해서 발생되는 열이 되겠습니다. M은 대사열. 그죠? 다시 적을게요. S는 열 축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은 대사 과정의 대사열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죠, 그죠? 뺏기기만 하는 건 증발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있었죠? 네, 복사, R이다, 그죠?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C죠, 그죠? 대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는 에너지 소비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W, 요거는 우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2개 정도 붙여보겠습니다. 자, 예, 지하철 입구 측의 정압이 15이다. 그러니까 SP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출구의 정압이 65다. SP 배출구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유속 부위가 주어졌는데요. 300m/min다. 이거 주의해야겠죠. 송풍기의 정압을 계산하라. FS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온도 21도시 밀도는 1.21로 계산하라 라고 밀도를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요, 송풍기의 정압을 계산하는 공식부터 생각하겠습니다. FSP는 뭐였습니까? 배출구의 정압, SP 아웃 마이너스 흡입구의 정압이죠. SP 인. 마이너스 흡입구의 동압입니다. VP 인을 해주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을 찾아서 대입할게요. SP 아웃은 65다 주어졌고 SP 인은 15다 주어졌고요. 마이너스 흡입구의 동압 또는 속도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유속을 준 상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처럼요, V는 4.043 루트 VP에 넣으려니까요. 요 값, 그죠? 이거 지금 현재는 공기 밀도를 줬단 말이에요. 밀도를 줬을 때는 가급적이면 밀도를 이용한 값을, 식을 이용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말고요. VP는 뭐 있었습니까? 2G분의 RV제곱. 여기에서 공기 밀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9.8분의 공기 밀도는 현재 1.2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속도가요. 미터/세컨드 단위로 대입해야 되는데 300m고 per minute다. 그죠?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요. 60분의 300의 제곱이다. 물론 계산해서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54 속도압 단위 미리미리 H2O가 계산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계산한 1.54를 빼주면 되겠죠. 48.46이 나왔습니다.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요. 앞에서 풀어보지 못한 유형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집진율이 45, 55, 63, 75%인 집진장치가 4대네요. 그죠? 4개 집진장치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농도가 2500이다. 그 말은 작업장에 집진장치로 걸러내기 전에 먼지가 2500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분진이 4개 집진장치를 통과한 후에 최종 농도를 계산하라.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요. 최종 농도는, 처음에 먼지 양이 있죠. 그죠? 초기 농도에서 뭐 빼야 되겠습니까? 집진한 양, 집진한 농도. 그죠?
얼마만큼 집진을 했는가, 그죠? 하고 나면 최종 농도가 남게 되겠죠. 집진했다는 건 집진 장치에 걸러진 거니까요, 그죠? 그러고 남는 최종 농도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진 장치가 집진한 총 집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집진 장치가 3개 이상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집진율은 1 마이너스 하시고요. 1 마이너스 첫 번째 집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두 번째 장치 집진율 이렇게 다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마이너스 하시고요. 1 마이너스 첫 번째 장치는 45%니까 퍼센트 떼면 0.45가 됩니다. 곱하기 두 번째 55%니까요. 0.55가 됩니다. 곱하기 세 번째 63%는 0.63이 되고요. 네 번째 0.75가 되겠죠. 자, 요거를 계산하니까 0.9771이 나왔어요. 퍼센트를 내보면 100을 곱하면 다시 말하면 97.71% 먼지를 집진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집진한 먼지의 농도는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초기 농도에서 초기 농도가 2,500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이렇게 빼줘도 되고요. 집진한 농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2,500 중에서 곱하기 97.71이니까요. 0.9771을 집진했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2,500 마이너스 2,500 곱하기 0.9771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2,500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2,500 곱하기 0.9771이 되죠. 편한 방법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종 농도는 초기 처음 농도에서 집진한 농도, 집진 장치가 집진한 농도를 빼주면 되는데요. 초기 농도 2,500이고 집진 장치가 집진한 농도는 처음 농도의 97.71% 집진했죠. 그래서 요만큼 집진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농도에서 요만큼을 빼주고 남는 57.25 농도니까요. 주어진 단위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이 바로 집진 후에 남게 되는 최종 농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은 단골 문제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21도씨 1기압, 그죠? 기체 1몰의 부피 24.1이 다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톨루엔을 1.2kg/h 사용한다. 킬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을 곱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보면서 판단하시고요. 해당 작업장의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그죠? 미터 3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톨루엔의 분자량 92, TLV 50, 비중 0.87이고요. 안전계수는 3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식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요. 바로 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자량이죠, 그죠? 92 곱하기 TLV 50분의 자, 21도씨 1기압이니까 24.1이 된다, 그죠? 킬로그램 퍼 아워니까요. 1.2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 안전계수 3이고 ppm을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킬로그램 퍼 아워니까 미터 3승 퍼 아워 값이 됩니다. 미니트로 고치기 위하여 뒷부분에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4.35 그죠?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표 3개 문제들은요. 사실은 이제 자꾸 풀면 되기 때문에 나오면 점수를 주기 위해 냈구나 이러고 받아가야 되는 문제됩니다. 자, 9번도 역시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산소 농도의 범위는 18% 이상 23.5% 미만이 됩니다. 탄산가스 CO2의 농도는 1.5% 미만. 일산화탄소 CO죠. 농도는 30 ppm 미만. 황화수소 H2S가 되겠습니다. 10 ppm 미만,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미만인 공기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단골이죠, 그죠? 자주 나옵니다.
작업 중에 유해 물질인데요. TLV, TWA가 65 ppm인 물질을 하루 9시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적용하여 보정된 허용 기준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정 지수를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 시간 9분의 기준 시간 8이죠. 이렇게 해서 더해서 24가 되려면 16 들어가야 됩니다. 대각선 더해서 24가 되려면 24에서 9를 9시간 빼줘야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0.8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된 노출 기준 허용 농도 계산할게요. 0.83 곱하기 현재의 노출 기준 65 곱해주시면 되겠죠. 53.95가 나옵니다.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역시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명이 근무하는 어느 사무실에 최적이 주어졌습니다. 2000m의 삼승입니다. 실내의 CO2 농도가 0.1%다. CS라고 할게요. 외기 중의 CO2 농도가 0.02%이다. CO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인당 CO2 배출량 21L/h를 기준으로 하라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최적이 주어졌을 때 ACH,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요, 실내 최적분에 실내의 환기량 해주면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체증은 이제 주어져 있죠. 2000이다 주어져 있습니다. 분해 환기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계산하면요. 자, 이렇게 실내 CO2 농도, 외기 중에 농도가 주어졌을 때다. 그죠? CS-CO CO2의 발생량 G였죠. 곱하기 100에서 %. 이게 값이 %니까요. 없애주기 위하여 100을 곱해줬다. 기억하시고요. 자, 실내의 CO2 농도 0.1%고 외기 중의 CO2는 0.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CO2의 발생량은요. 200명이 근무하는데 1인당 21L/h입니다. 그죠? 예, 최적이 미터 단위니까요. 리터를 미터 3승으로 고쳐줘야죠. 그죠? 그러면 21 곱하기 뭐 해야 합니까? 그죠? 자주 나왔죠? 예,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요거 이제 단위가 %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에서 % 없애줘야 되겠죠. 계산하면 5250이 됩니다. 미터의 3승이고요. 현재는 시간당이니까 아워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대입할게요. 자, 이제 여기는 미터의 3승이고요. 여기는 5250. 미터의 3승 per hour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값이 2.63이고 미터 3승 없어지고 회가 남겠죠. per hour. 그죠? 시간당 2.63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법규의 내용, 그죠? 중요합니다. 2개에서 3개짜리, 그죠? 작업 환경 측정 방법 중에서 개인 시료 채취의 정리를 적고 개인 시료 채취 시 측정 위치를 적으시오. 앞에서 나왔죠. 자, 개인 시료 채취는요. 뭐를 이용하여?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나 증기나 분진이나 듐, 미스트 등을 어디에서 채취한다? 근로자 호흡 위치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측정 위치는 어디냐면요. 근로자 호흡 위치에서 채취하죠. 근로자 호흡 위치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죠?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방구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단골로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비중이 5.4 g/cm 3승이다. 그죠? 단위 꼭 확인하시고요. 입경은 1.2 마이크로미터이다. 단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화띨의 침강 속도 cm/s를 계산하시오.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비중과 입경이 주어졌을 때 침강 속도의 공식은 리프만에 의한 침강 속도 공식이 있었다. 그죠? 침강 속도 V, 그죠? 센티미터 퍼 세크는 뭐였습니까? 0.003 곱하기 입자의 밀도였습니다.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이고요. 그 다음에 D의 제곱이죠. 입자의 직경의 제곱인데요. 직경의 단위 마이크로미터. 센티미터가 아닌 마이크로미터 단위다 확인하라 그랬다. 그죠? 대입할게요. 0.003 곱하기 현재 비중이 5.4 g per 센티미터 3승이다.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5.4를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직경의 제곱인데 1.2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동일하다 그죠? 그러니까 1.2의 제곱 계산하시면 됩니다. 0.02가 되고요.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붙일까요? 실내 오염의 원인 중에서 생물학적 요인, 그죠? 실내 오염을 시키는 원인 중에서 생물학적 요인을 5가지 적어라. 물론 요것보다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한 요렇게 5가지 기억할게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생물학적이다, 그죠? 곰팡이, 그죠? 생물학적이죠? 세균, 그죠? 비슷한 3가지,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그 다음에 우리 진먼지, 진드기 있죠? 먼지 중에 진드기, 그 다음에 꽃가루까지가 생물학적 요인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실내 오염의 원인 중에서 생물학적 요인 5가지입니다.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진드기, 꽃가루까지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원형 확대관의 입구 측의 정압이 마이너스 25다. 그죠? 정압 SP인데요. 입구 측이니까 인이라고 할게요. 입구 측의 속도압이 30이다. 그죠? VP고 입구 측 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확대 후 출구 측의 속도압은 15이다. 출구 측이니까요. VP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인데요. 여기에서 압력 손실 개수가 1.2다라는 거 여기도 해당되겠습니다. 이쪽에 단해서 압력 손실 개수는 0.12다라는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SP in, VP out이 주어지고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델타 P는 뭐였습니까?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 1 마이너스 VP1 1 해도 되고 in 해도 되겠죠. 그죠? VP2 그죠? 또는 in out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압력 손실 개수 0.12니까요. 0.12 곱하기 VP 1이다. 그죠? 1번 입구 측의 속도압이고 확대 후 출구 측을 입구 측 출구 측이라 in out이라고 했지만 다시 말하면 확대 전이고 확대 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대 전에는 30 마이너스 확대 후의 속도압이 15이다 주어졌어요. 자, 이걸 계산하니까 1.8로 나누어 떨어지면 0을 붙여서 둘째 자리까지 만들겠습니다. 미리미리 H2O가 바로 확대 측의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나 확대관의 압력 손실 개수가 0.12일 때 확대 측의 정압을 계산하라. 그죠? 자, 우리가 확대 측 정압 SP2는요. 확대 전의 정압 SP1 플러스 R이었죠. 그죠? 정압 회복 개수입니다. 곱하기 VP1 확대 전의 정압 마이너스 VP2 확대 후의 정압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전후로 보고 VP1, VP2 이렇게 표기할게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확대하기 전의 정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5다. 그죠? 마이너스 25 곱하기 정압 회복 개수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압력 손실 개수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압 회복 개수 R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마이너스 압력 손실 개수예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압력 손실 개수 0.12를 하니까요. 0.88이 바로
정합 회복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요 곱하기가 아니라 플러스죠. 그죠? 마이너스 25 플러스 하시고요. 0.88 곱하기 하시고 VPE는 현재 30입니다. VP out 확대 측의 정합은 예, 지금 15라고 했죠. 그죠? 예, 15가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1.80이 되고요. 정합이니까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하시고 공식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단골 문제입니다. 자,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5개 작업장에 건구가 35, 자연 습구 온도 32, 흑구 온도 40도입니다.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계산하시오. 첫 번째 계산해 볼게요. 태양광선이 없기 때문에 뭐가 사라져야 합니까? 건구 온도 필요 없었다. 그죠? 예, WBGT는 0.7 곱하기 NWB였죠. 자연 습구 온도입니다. 32도 플러스 0.3 곱하기 네, 흑구 온도였죠. 그죠? 흑구 온도 40도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34.40이고요. 단위 도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강도가 중등 작업으로 연속 작업할 때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오. 그죠? 어쨌거나 시험 전까지는 이 표를 암기해야겠다. 그죠? 중등 작업이면서 연속 작업일 때, 네, 지금 WBGT는 26.7도씨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26.7도씨보다 크죠? 높죠? 34.40도씨가. 그죠? 그러므로 노출 기준 어떠했다?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할까요? 그죠? 실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목적 세 가지. 앞에서는 전체 환기의 목적이 나왔죠? 전체 환기나 국수 환기를 포함한 환기를 하는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실내 오염물질 배출이죠. 두 번째는 먼지를 배출하는 거죠. 먼지 제거 또는 제진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더울 때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시원하죠. 온도나 습도 조절 세 가지입니다. 실내 오염물질 배출, 먼지 제거 또는 제진, 온도 및 습도 조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 파란색 별표 일단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보기에 작업장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장의 압력 상태를 설명하라. 압력은요, 플러스 압력, 양압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압력, 음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설명하라. 그죠? 근데 현재는 보니까요, 급기는, 예, 공기를 받아들이는 거고, 배기는 배출하는 거죠. 급기량보다, 예, 배기량이 어떤 게 더 큽니까? 예, 배기량이 더 커요. 다시 말하면 공기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공기가 더 많죠. 그러면 안에는 마이너스고 밖이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작업장 안은 어떤 상태다? 음압이다. 그죠? 마이너스 압력 상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 작업장 압력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압력 상태에서 예, 우려되는 문제점 세 가지를 적어라. 자, 첫 번째요. 급기보다 배기 자꾸 빼내니까 산소가 공기량이 적어지면 산소도 적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 있다. 지식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꾸 들어오진 않고 나가기만 하니까는요, 실내에 방해 기류가 생길 수 있어요. 방해 기류, 교차 기류가 생길 수 있고, 적절하게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한쪽 공기만 지금 나가다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염된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요. 자, 뭐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된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오염된 공기라고 할게요. 작업장 안이 마이너스 압력일 때 공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작업장 안이 음압일 때는 바깥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오염된 공기가 안으로 유입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안으로만
지금 그리고 적절하게 극기와 배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이 크다 보니까 실내에 방해 기류가 생길 수 있고 방해 기류가 생기면 오염물질 배출 효율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압력 상태는 음압, 마이너스 압력 상태가 됩니다. 요 음압 상태는 급기가 적다 보니까 첫 번째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쪽 바람만 세다 보니까요, 실내에 방해 기류가 생길 수 있겠죠. 이 방해 기류가 생기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 효율이 떨어지고요. 안에가 마이너스 상태다 보니까 바깥에 오염된 공기가 있다면 이게 밀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염된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3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문제들이 조금 보였죠.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